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과 여러분들께서 어저께도 우리 20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락TV에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면서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재인을 지지했고 이 촛불 좌파들의 사탕 발림에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정말 최저임금 그것이 우리 주머니를 부풀려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최저임금이 시행되자마자 3년간 정들었던 직장에서 잘렸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어저께 많은 20대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 7613님. 네.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어디신가요? 여기 춘천입니다. 춘천. 예. 네, 춘천. 네, 우리 춘천 선생님,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통령 관련해서요. 네네네. 그 헌법에 네, 대통령 진퇴 조항이 네, 네. 취임하고 임기 만료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우리 춘천 계시는 우리 선생님은 이 연령대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43에서 44세로 가고 있습니다. 44으로. 네. 네. 이 지금 이 사회를 지켜야 되는 가장 무거운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네. 박지원 의원이 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형사소송법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취임하고 임기 만료밖에 없어요. 대통령 진퇴가. 그래서 2016년 11월에 대국민담화에서 네. 그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개헌을 요구한 거죠. 절차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네. 왜냐하면 이임이나 퇴임이나 사직이나 퇴진이나 임기 이런 변경, 거리, 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헌법에. 네네. 그래서 그 개헌을 요구했던 거예요. 2016년 11월에. 네. 근데 국회에서 거부했고요. 네.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은 아시다시피 소추 절차하고 심리 절차밖에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 헌법 65조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사망에 보시면 네. 그 소추결 받은 사람이 심판시까지만 직무가 정지된다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심판시까지만. 네. 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각이 네. 2016년 12월 9일 19시 3분부터 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입니다. 2019년 3월. 2017년 3월 10일 네. 11시 21분. 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재개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그 직무정지가 풀린 거예요. 해제된 거예요. 해제가 됐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라는 말이죠, 현직 대통령을 지금 구속해 놓고 있는 건가요? 헌법을 위반해서 구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기소할 수 없는데, 네. 헌법을 위반해서 구금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 위반으로 구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헌법을 위반한 구금이죠. 그러면 헌법을 위반한 우리 선생님이 추론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임기 만료가 안 됐으니까. 진퇴 조항이 네. 취임하고 임기 만료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은 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취임을 해요. 네. 임기가 5년이에요. 네. 그럼 5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임기 만료예요. 네. 뭐 이임이나 퇴임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 사직 조항도 없고 거리 조항도 없어요. 네. 따라서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의 근거 조항이 불비한데 2017년 5월 9일에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했단 말이죠. 네. 대통령 거리 조항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근거가 거리인데 네. 대통령 거리 조항이 없어요. 대한국 헌법에는. 네. 이 지금 발음상 거리로 들리는데 골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걸위. 네네네. 대통령 걸위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에. 네. 네. 사직 조항도 없고요. 네. 이임, 폐임, 네. 뭐 이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없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리되지 않았는데 근거 조항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근거 조항이 없으니 거리될 수도 없었고 거리되지도 않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9일에 네. 부정선거를 실시한 거죠. 아, 부정선거. 그렇죠. 네. 선거 자체가 부정이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 70일 내지 40일 전에만 실수할 수 있어요. 임기 만료일부터. 네. 부정선거죠. 네. 아, 이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네네. 징계처분을 했으면 저게 있어요. 징계처분 사유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징계처분 사유서가 있고 만약에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네. 2017년 3월에 네. 징계 의결이 있었다면 징계 의결서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징계 의결서. 네. 거리를 결정이 있었다 하면 네. 거리 결정서가 있고 네. 거리 통지가 있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2017년 3월에 네. 거리 통지서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거리 통지서. 네. 또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소속 어느 기관에 네. 직위 예를 들면 총리면 총리, 네. 장관이면 장관, 아무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누구에게 거리 사실을 통지했다. 그리고 네. 누가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통해서 거리를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런 그 문서가 있어요. 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이 말씀을 해주신 춘천에 계시는 분. 예. 네. 지금 황교안 총리가 2017년 3월 10일에 네. 그 파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네. 바로 그 거리에 직면되는 상황이다. 선거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선거 네.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네.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어.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네. 3월 12일 사저를 이거하셨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왜 이거 했냐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네. 폐하, 영아, 네. 유아, 어린이, 초중고생, 청소년들 그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저를 가신 거예요. 사저를 안 가셨으면 그 당시 그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사저로 가라. 당장 나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뉴스 앵커도 그랬고 네. 그 출연한 패널들도 그랬고 네. 그 조작된 그 여론 조작한 그 세력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네. 그 당시 만약에 그 당시에 사저 이거 안 하셨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 주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민을 생각해서 사저로 가셨다. 그리고 네. 연가, 네. 병가, 네. 공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21일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 특별휴가는 10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는 보건휴가 월 네. 1일.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공가는 뭐냐면 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네. 법원, 예를 들어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출석.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출석하면 공가에 공가. 연가는 21일.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2일부터 네. 3주 동안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네. 또 공가를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저 이거도 다른 외국의 국가 원수나 행정부 수반에 의해서도 보듯이 네. 출퇴근도 하고요. 네.
그 법적으로 공간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옵션이에요. 옵션. 네. 공간을 이용해도 되고 사저를 이용해도 되고 그 외에 제3의 그 장소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네. 공간과 사저 간을 출퇴근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국가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 뭐냐면 네. 징계 혐의자가 아니고 네.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 탄핵 피청구인. 심판의 피청구인.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돼요. 그 뭘 해야 되냐? 헌법 113조 1항에 인용하라고 돼 있어. 인용. 네. 그러니까 이유 있다. 네. 받아들일 땐 이유 있다고 받아들일 때는 인용한다 선고해. 인용한다. 그렇죠. 그 반대는 인용하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 경우는 이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다. 이렇게 선고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고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파면한다. 예, 그죠. 파면한다고 징계 의견을 말한 거예요. 징계 의견. 징계 의견. 네. 헌법 심판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네.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 혐의자를 파면한다 이렇게 징계 의결하는 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은 네. 중앙징계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월권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그렇죠.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선고하는 거예요. 공표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네. 결정서 송달 조항이 없어요. 결정서 송달. 송달 조항이 없어요. 따라서 결정서를 송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아요. 탄핵이 기각한다 선고하든 인용한다 선고하든 네. 뭐 아니면 뭐 파면한다, 해임한다, 강등한다, 정직한다, 뭐 감봉한다 그 발표하든 네. 발효되지 않아요. 탄핵이 흠결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소추하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고 네. 그러니까 발의 의결 절차하고 그게 소추 절차예요. 네. 탄핵안을 의결하는 이것이 탄핵 소추 절차예요. 네. 이거하고 탄핵안 심리 이렇게 네. 소추 절차하고 심리 절차만 합의해서 채택했어요. 우리나라 그 헌법과 법률이. 네. 따라서 결정서 송달 조항이 없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을 못, 결정 집행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 청구하고 심리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정 집행 조항이 없어요. 결정서 송달 조항도 없고 네. 재심 청구 조항도 없어요. 네. 재심 청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결정서 송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서 송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결정 집행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 사형수들이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잖아요. 네. 형선고는 형집행이 아니에요. 선고 절차하고 집행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예요. 그렇죠. 결정 선고와 결정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예요. 네. 청구는 국회의 권한, 네.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네. 집행은 임명권자의 권한이에요. 임명권은 헌법 78조 보시면 네.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네.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해요. 우리 대한국에서는. 네. 헌법 78조에 그런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탄핵이 이거 무효라는 거죠. 근본 자체가 결정 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결정 선고도 하지 않고. 아직도 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정 선고를 하질 않고. 네. 그러니까 각하시키든지 기각하든지 인용하든지 셋 중에 하나만 결정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네. 근데 파면하라는 그 징계 의견을 낸 거예요.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헌법재판소 입장. 그렇죠. 법적 권한은 없는데 헌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뉴스 보도도 네. 듣고 그 공소장도 뭐 직간접적으로 봤겠죠. 네. 봤더니 이거 파면하는 게 맞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지가 풀린 거예요. 자동으로 그 순간에 네. 파면한다 한 순간에 자동으로 권한 행사 정지가 해제가 된 거에 따라서 네.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재개된 거예요. 그 시각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11시 21분. 예. 저희가 그 순간 네. 파면한다 한 순간 그리고 그 재개가 됐고 그리고 그날 네. 이게 특종입니다. 특종. 네. 이정미 재판관이 네. 원래 헌법재판소에는 언론에 1시간 동안 낭독한다고 그걸 밝혔어요. 네. 근데 21분 만에 끝냈잖아요. 11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결론이 뭐였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적 근거, 법적 근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앞부분은. 네네. 21분 분량, 11시부터 11시 21분까지 낭독한 분량. 네.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면 형사소송이 없었고 네. 법원에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어요. 그죠? 2016년, 2017년에. 네. 따라서 무죄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예요. 법원에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무죄인 공무원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자, 유죄 판결 선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죄였고, 네. 따라서 11시부터 11시 21분까지 낭독한 그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11시 21분부터 네. 거의 3, 40분 분량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읽지를 않았어요. 낭독을 안 했어요. 낭독을 안 했다. 그 부분이 결론이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100일 동안 그 평의하고 네. 서로 고민한 그 결론이 그래서 일치된 의견이 네. 뭐냐면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을 하라. 자. 이게 결론이에요. 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인의 일치된 의견은 네.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네. 거의 뭐 100여 년 묵은 권력 공유형 분권 개헌을 하라가 결론이에요. 네. 말하자면 결정서가 아니고 입장문, 헌법재판소 입장문 또는 네. 헌법재판관 의견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 내용이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이에요. 이게 안창호 결론이에요. 재판관. 네. 근데 그걸 읽지 않았어요. 낭독하지 않았다고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2017년 3월 10일에. 네. 그리고 그 주문 자체도 그 국어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받는 말이잖아요. 청구인은 국회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고 네. 그럼 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판을 청구하잖아요. 청구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심리한 거고 네. 그럼 각하하거나 기각하거나 인용해야죠. 심판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네. 근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잖아요. 네. 파면한다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권한이에요. 징계 당시 2017년 3월 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징계 혐의자가 아니고 네.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 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누가 징계 사유가 있어서 네.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서 이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통지를 받은 네. 징계 혐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네. 따라서 그 권한이 없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 혐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네.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파면에 해당할 경우에 네. 파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징계 의결서에 네. 그 심판 결정서에다가 그 기재하는 게 아니고 네. 징계 의결서. 그리고 징계 처분은 공무원 임명권자가 해요. 각 헌법기관마다 그 임명권자가 따로 있긴 한데 네. 헌법 78조에는 위임 조항이 없어요. 네.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위임 조항이 없어요. 네. 대통령이 임면한다 돼 있어요. 임면한다의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네. 따라서 대통령 이외에는 임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인용한다 선고했다 하더라도 네. 발효되지 않는다. 이게 탄핵이 발효되지 않고 네. 결정서 송달 조항도 없고 결정집행 조항도 없고 그 공무원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다 그런 조항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는 네. 피청구인이 파면되었을 때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돼 있어요. 심판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파면이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라고 규정한 거예요. 명문 규정이에요. 아. 중앙징계위원회 그 권한이에요. 징계가.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이정미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이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니요, 판결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예요. 의견. 네, 의결. 의견. 생각. 네, 입장. 자기의 생각을 네. 자신들의 생각을 낸 것이지 그것이 바로 그 탄핵 인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공소장도 지인의 위법 의혹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네, 대통령의 지인의 네, 그 지인의 네, 위법 의혹 네, 유죄 판결 선고도 아니고 네. 의혹의 의혹 아, 네. 카더라 네. 지인의 박근혜 대통령 지인의 네, 그 지인의 위법 의혹의 의혹 네. 그러니까 아. 지인의 지인이 법원에 유죄 판결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네. 지인이 유죄 판결 선고받은 것도 아니고 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죄 선고를 그렇죠. 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네. 무죄. 네. 죄가 없는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탄핵 소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 네. 기본권 침해죠. 네. 공무원도 자, 기본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따라서 네. 그러니까 탄핵은 당연히 무효고요. 네. 징계 의결이 없었고 징계 처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징계도 없는 것이고 네. 거리 결정이나 거리 통지가 없었으면 거리도 없는 거예요. 네. 거리가 없었으면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탄핵 결정 집행 선고도 없었고 결정 집행도 없었고 네. 징계 의결 징계 처분도 없었고 네. 거리 통지 거리 결정도 없었는데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다면 부정선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 부정선거를 실시한 거죠. 네. 기소도 현직 대통령을 18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한 거니까 당연히 헌법 네. 위반이고 당연히 무효죠. 네. 자, 그러면 따라서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검찰이 구속 취소를 해야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그리고 법원은 네. 공소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 자, 지금 거의 답이나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4월 3일에 네. 통영 고성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후보 등록을 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는 네. 연말이 되면 네. 무속인이나 역술인들 찾아가서 다 봅니다. 네, 그렇죠. 아마 4월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운기가 아주 대운이 발동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네. 제 생각에는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습니다. 통영고성. 탄핵도 무효고 징계 의결 네. 징계 처분도 없었고 자, 거리 통지 거리 결정도 없었고 네. 그럼 당연히 선거권이 유효한 거죠. 선거권이 유효하면 고성 통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탄핵이 무효라고 하면 대통령직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개헌을 통해서 보장을 해줘야죠. 15개월 통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권 침해, 국가원수의 통치권 침해, 네. 물론 지는달 변호사하고 협작분들이 여론 조작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두어서 네. 15개월 동안 통치를 못 하셨어요. 네. 대통령이. 네. 2016년 12월부터. 그렇죠. 따라서 그 남은 자녀 임기를 보장해줘야죠. 통치권을.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그 선거를 무효 선언하고 네. 부정선거 2017년 5월 9일 부정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임기를 보장해줘야죠. 자녀 임기. 아, 네. 근데 개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개헌. 개헌을 통해서 그 임기를 마치지 못했던 그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네. 아마 신규 직위로 해서 아마 개헌을 통해서 네. 그 보장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선출을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네네. 부칙에 단서 조항을 두면 돼요. 부칙에. 네네. 자.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가 원수의 통치권을 침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부칙에 그걸 그 단서 조항을 두면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국무령제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네. 국무령에 취임하게끔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개헌하더라도.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가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부 그야말로 지금 법이 없는 정부이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이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들을 시행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돼요. 사실관계. 거리결정서, 네. 거리통지서, 네. 징계의결서, 네. 징계처분 사유서, 네. 징계처리대장, 네.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해야 되죠? 거리에 의한 선거 실시를 결정하신 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네. 거리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겠다 해서 그 대국민 담화하고 그리고 네. 선거 공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거리에 의한 선거. 네. 따라서 그 입증할 의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거리 결정, 거리 통지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네. 따라서 그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걸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 요구하면 돼. 요구. 공개하라. 공개하라. 거리에 의한 2017년 5월 9일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한 사유가 뭐냐? 네. 뭘 받느냐? 뭘 받았냐? 거리통지서냐? 거리결정서냐? 아니면 네. 징계의결서냐? 징계처분사유서냐? 징계처리대 뭐냐? 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네. 실시를 결정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리를 거리가 네. 확인돼야 거리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지금까지 그 입증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네,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뭐 법조인이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거의 뭐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네. 하야할 수도 없었고요. 네. 2016년 10월, 11월, 네. 12월 퇴진할 수도 없었고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네. 이임, 퇴임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사직도 없고 거리도 없고 네. 그 당시에도 개헌을 했어야 되고요. 2016년 10월, 11월, 12월에도 네. 2017년 3월 10일 파면한다. 네. 이정미 헌법재판을 파면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을 때 네. 그 직후에도 개헌을 했어야 되고요. 네. 탄핵안 심리 중에도 개헌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탄핵안 발의하고 의결하는 그 과정에서도 개헌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2017년 5월 9일 부정선거를 실시하기 전 그리고 후에도 네. 개헌을 했어야 되고요. 네. 지금도 개헌을 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헌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헌법 개정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따라서 2016년 10월부터 10월에 대통령이 개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개헌하자고. 그렇죠. 개헌하자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네, 2016년 10월에 개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국회에서. 네. 안 했고 그 뒤에도
다른 거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특검이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특검도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그 임명권도 없고요. 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에요. 검사. 네. 헌법 읽어보시면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고요. 네. 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따라서 특검, 수사, 기소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다 헌법 위반이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개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안 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공멸하기 때문에 공멸. 공멸. 정치권, 네. 국회의원 포함한 이제 정무직들, 네.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 네. 이분들 그 특권을 다 상실해요. 특권뿐만 아니라 네. 헌법 읽어보시면 네. 헌법기관장하고 정무직들에게 유리하게 조문화가 돼 있어요.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네. 따라서 개헌을 원치 않아요. 이분들은. 네.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네. 그 헌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해야 되는 상황. 개헌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네. 그런데도 안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르쇠 하는 거예요. 모르쇠. 모든 정당에 법학자나 법률가 출신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네. 지방의원도 있고, 단체장, 뭐 당직자들 중에 네. 법률가 법학자들이 있다고요. 네. 박지원 의원도 포함해서 제 얘기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쇠하고 있어요. 모르쇠. 네.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네.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네. 쉬쉬하고 있다고 쉬쉬. 네. 자, 지금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1,4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들어왔고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춘천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이나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이 법학자들도 또는 이 법조인들도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MSK7613 네이버에 네. 네이버 검색창에 MSK7613 검색하시면 네. 제 블로그로 연결되면 이거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가 기술해놨기 때문에 네. MSK7613 네네네. 그리고 자. 그 이해 당사자예요. 그분들은 네. 상비군들이잖아요. 네네. 공직선거에 출마했거나 경선에 참여했거나 네. 그 선출직이었던 분 네. 그리고 그 희망하는 그 상비군들 있잖아요. 뭐 변호사나 이런 그렇죠. 분들 네네. 이분들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내가 될 거잖아요. 가까운 미래에 네.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을 원치 않는 거죠. 이분들도. 아. 그러니까 같이 네. 좋게 얘기하면 의기투합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야합이죠. 야합. 그러면은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이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 헌법 조문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네. 너희 무식한 국민 개돼지들이 네. 한문을 읽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너희 개돼지 같은 국민을 속여도 네. 너희는 한문을 못 읽으니 헌법을 못 볼 거 아니냐? 네. 따라서 우리한테 따질 일도 없고 네. 우리는 기득권 계속 유지할 것이고 계속 속일 것이다. 너희 개돼지 같은 국민들을. 개돼지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군요. 기저에 있죠. 그분들 네. 그분들 그 마음속에 네.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본다. 한문을 읽을 줄 모르니까 헌법을 못 읽어요. 네. 헌법 조문을 못 읽으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헌법 조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못 따지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2016년 그 혹한기에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초중고생들이 나왔어요. 거기. 네. 그 친구들이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헌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지는달 변호사가 그 선두에 서서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는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옳겠지, 맞겠지.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네요. 왜 혹한기에 2016년 그 혹한기에 말이에요. 네네네.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네. 그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그 진원달 네. 변호사가. 네. 기망하고 선동한 거죠. 네. 대통령 참 욕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전해 주셨고요. 이 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법 쪽에 계시는 겁니까? 아, 대학에서 헌법 공부를 했죠. 아, 대학에서. 아, 그리고 헌법 전문, 법 전문은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누구나. 네네네.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이게 다 징계조항 이런 게 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법령정보라는 게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아무리 읽어도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조문화해놓은 거예요. 네. 이해 못하라고 조문해놨다고요. 아, 이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한문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 구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읽으면 안 되니까. 아,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알면 안 읽으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장사가 안 됩니다. 네네. 소개되는데 계속 기망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속여가지고 이제 돈 뽑아내고 사리사욕을 챙겨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유식해지면 안 된다면 헌법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 네. 자, 앞으로도 네. 가급적이면 네, 개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더 해 주십시오. 네. 네, 마무리로. 지금 국민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개헌을 요구해야죠. 개헌을 요구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2016년 10월 이후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네. 임기 만료하고 개헌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통치권을 침해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통치권을 보장해줘요. 침해된 국가원수 그러니까, 통치권을 보장해줘야죠. 네. 지금 제가 2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요. 가장 의아했던 것이 아니 어떻게 죄가 없는 죄도 지금 확정이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지금 구속해놓고 이렇게 죄를 만들어가는 이런 재판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이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런데 이 의아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지금 국민을 지금 전부 속이고 있다. 국민을 기망한 거죠. 이거는 네. 확정적 고의라고 해서요. 네. 그 법률가나 법학자는 헌법과 법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아, 네네. 전문 법조인이 진은달 변호사는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전문 법조인. 네. 잘 아는 사람이 네. 그 쉽게 예를 들면 약사가 네. 극약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이걸 이 사람에게 주면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알면서도 죽으라고 극약을 주는 거예요. 헌법 위반인지 법률 위반인지 잘 아는 그 진은달 변호사가 네.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뭘 알겠느냐 너희가 내가 네. 속이면 속는 거지. 아.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알면서 네. 대통령 욕심 때문에 대통령 네. 되고 싶으니까 네. 그 혹한기에 2016년 혹한기에 네.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초중고생 네. 길거리를 다 내몬 거죠. 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 거 다 알면서 네. 헌법적 근거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은달 변호사는 네. 네. 법 무지렁이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전문 네.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 팀. 네.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네. 법률가 법학자가 어떻게 헌법과 법조문을 모릅니까? 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이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근거조항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네. 반드시 자기가 읽어봐요. 헌법조문. 네. 관련 조문을 읽어보고 법조문 찾아서 다 읽어보고 아 이거 법조문 문제 없겠는데 그럼 그런 말만 하고 그런 글만 쓰는 거예요. 네. 이 법조인들은. 따라서 2016년 그 겨울부터 진은달 변호사는 당연히 다 검토한 거죠. 헌법조문도 다 읽어보고 네. 관련 법조문 다 읽어보고 이거 뭐 문제 없고 일단 이거 한번 몰아가자. 몰이한 거예요. 몰이.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잖아요. 그죠? 네. 야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란 말이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인 거예요. 그냥 몰면 되는 거예요. 몰면. 네. 왜냐면 사람들은 다수를 믿어요. 다수. 그렇죠. 틀린 게 확실해도 99명이 이게 맞아 탄핵해야 돼 그러면 탄핵이 맞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네. 그 여론조사도 네. 그 보통 이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네. 발효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결정서 송달 조항도 없고 결정 집행 조항도 없고 네. 소추 절차하고 심리 절차만 합의해서 채택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절차로 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종결된단 말이에요. 발효되지 않고 종결돼요. 네네. 결정서 송달 조항도 없고 결정 집행 조항도 없고 네. 소추하고 심리만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 아까 전에 진은달 변호사라고 지칭했던 것은, 예. 그 진은달 변호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을 한 거죠? 그 국민을 네. 기망하고 선동해가지고 네. 그 2016년, 2017년 그 혹한기에 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촛불 시위대 네. 선두에 네. 앉아서 그거 하야, 네. 태진 이거 네. 들고 있었던 진은달 변호사가 다 아실 텐데. 현직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페이크 프레지던트. 네. 참칭 대통령이요. 참칭 대통령. 자칭. 아니요, 참칭. 참칭이 뭐냐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칭이에요, 사칭. 사칭. 대통령이 아닌데 그렇죠.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그 진은달 변호사예요. 네, 진은달 변호사. 달이 영어로 문이에요, 문. 네네네. 네. 네. 자. 달의 몰락. 네. 어쨌든, 네, 그 말인데,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네, 제 표현이 잘못됐네요. 20%대로 떨어지는 진은달이요. 네, 20%. 네. 네. 지금 사실상 20%대예요. 사실상은. 그거 왜냐면은, 당원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네.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계속 붙잡고는 있는데, 지금 40%대, 무너지고 있죠. 그 지인들이,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네. 국내에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 네.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소비를 하든. 네. 근데 반군 수계에게 주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못 보죠. 근데 그 지인과 지인의 지인들은 국내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무슨 네. 물건을 사든 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 술을 마시든 네. 경기가 활성화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편취해서 하더라도 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데 반군 수계에게 반국가 단체의 장에게 네. 김정을 말씀드리는 김정은 네. 반국가 단체의 장 반군 수계에게 주면요 네. 수천억을 주면 반돈 1원도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철도를 놔줘도 우리가 네. 그 열차를 탈 일이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쪽에 연결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군용으로만 사용해요. 열차를 군용으로만. 네. 군수품 수송하고 네. 군 병력 운송. 네. 그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다 나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객열차라는 게 없어요. 걔네들은 네. 반군 수계. 네.
반군 수계가 이제 그 뭐 중국 갈 때나 타는 게 열차고요. 네. 여객 열차. 네. 그런 개념에서 걔네들은 다 군용이에요, 군용.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춘천 우리 선생님, 네, 아주 그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시원하다 이런 것보다도요.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무시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대통령이 구속시키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절을 보내야 했는가 이 답을 들은 듯하지만 반면에 이 굉장히 억울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전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 이 어쩌면 찹찹하다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 이러한 사실을 그때부터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혹시 어디 뭐 태극기 집회나 뭐 이런 그 투쟁의 집회 때 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께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리고자 어디 뭐 연단에 서시거나 강의를 좀 하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저기 국민신문고 네, 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네, 뭐 선거관리위원회, 네, 법무부, 검찰, 네, 뭐 대통령 비서실, 네. 뭐 거의 법제처 이런 데 다 그 이의제기를 했죠. 이 제기를. 헌법조문이 이렇고 네, 법조문이 이렇고 헌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네, 이거 탄핵도 무효고 네. 징계도 무효고 네, 거리도 무효고 네, 부정선거고 네, 왜 무효선언 안 하느냐 했죠. 네. 거의 한 수백만 회 접수해서 수백만 회. 그러니까 접속을 차단해 버렸어요. 이 정부에서. 네. 탄압을 했네요. 그죠? 민원 진정 탄원을 하는 국민을 네.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네. 너 왜 자꾸 부정선거라고 왜 무효선언하라고 하고 왜 탄핵 무효라고 자꾸 제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네. 조문을 대니까요. 조문을. 네네. 헌법 78조는 이렇고 65조는 이렇고 네. 65조 3항에 탄핵 심판 시에 권한 행사 그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한 행사가 제기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런 걸 내가 따지거든요. 65조 3항이 이렇게 돼 있고. 네. 국가공무원법 82조 1항에는 파면이 징계위원회 징계유결을 거쳐서 네. 임명권자가 처분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에요. 네. 징계유결은 징계위원회가, 그렇죠. 징계처분은 임명권자가.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대통령이. 네. 뭐 이렇게 따지니까 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접속 차단. 그렇죠. 야, 너 국민신문고 그 담당자한테 시켰겠죠. 네. 차단시켜, 저 새끼. 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계속 탄핵무효, 뭐, 자꾸, 헌법조문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네. 헌법재판소법,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네. 공무원 징계 이렇게 자꾸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내가 따지니까, 네. 빨리 부정선거니까 무효선언 하라고 자꾸 하니까, 네네네. 자, 그러시다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국민신문고나 이런데 그 청원을 했는데 이 차단이 됐고요. 서울에 있다가 지금 은신 중이에요, 지방에. 서울에 계시다가. 원래 종로인데, 네. 주소가. 네. 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지는 다리 그렇죠, 그렇죠. 지시하면은 다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옛날 뭐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뒤를 따라오거나 혹시 그렇지는 않았나? 요즘,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찾으려고. 왜냐면 국민신문고에, 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다 넣어야 휴대폰 되죠. 번호, 네. 다 접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는 다리 지시하면, 김민수 뒤져봐! 김민수 뒷조사해봐! 그러면 이제, 네네.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고향이 어딘지, 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러면 지금 춘천은 고향은 아니시네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춘천이 고향이시고, 네. 좀 성공해보려고 서울 종로에 갔는데, 네. 지는 다리 탄압을 해가지고 출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애국당 연단에는 좀 한번 오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움직이기가. 움직이기가.
어떤 뭐 주변의 그 감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지는 달이 무서워서요. 네. 자, 아니, 지는 달이,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참칭 대통령이라고, 네. 참칭. 네. 네, 헌정특위 사이트가 있어요. 헌정특위. 네. 거기에 제가 도배해놨어요. 아, 헌정특위 사이트에. 네. 지는 달이 참칭 대통령이라고, 참- 부정선거라고. 네. 지는 달이 저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 서울에 가면 그렇죠. 애들 풀죠, 애들 풀어. 민정수석 다 풀죠, 그죠? 네. 아, 이게 저기 경호를 좀 강화해서 우리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집회에 물론 지금 이 락TV 방송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있지만 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뭐 미국의 워싱턴, 뭐 텍사스, 뭐 캐나다, 뭐 등등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십니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요.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 네네. 그 앞에 저기 문화체육관광부 채용비리, 네. 문화재비리, 네. 제가 수백만에 접수해놨어요. 네. 근데 발표를 안 하잖아요. 발표하면은 지는 달이 바로 저기 망명해야 되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채용비리, 문화재비리,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네. 언론 브리핑 하잖아요? 네. 그럼 지는 달 망명합니다, 망명. 아, 네. 이 나라에 못 삽니다. 자,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이 집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네, 네. 집회 연사로 한번 꼭 좀 모시고 싶은데 이 대한애국당 집회에 꼭 좀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호팀을 붙여서라도 어떻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 가고는 싶은데 지금 갈 방법이 없습니다. 갈 방법이. 자. 아니, 지금 지는 달이 지시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험하죠, 네. 사실. 네. 위험한데. 야, 지금 지도새도 모르게 김민수 제거해, 그러면 나더러 참칭 대통령이란다, 저 새끼가 이러면서. 네네네. 참 재밌기도 하시고, 정말 이 명쾌하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지금 많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네네네. 전화가 왔어요. 네. 사정이에요, 사정. 중앙지검에서 사정한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문화체육관광부 채용비리, 문화재비리, 네. 이 진정서, 네. 제발 그만 좀 접수하라고. 진정서 그만 좀 접수하라. 사정을 합니다. 네. 야. 이런 메모드급 어마어마한 이런 특종을 제보해 주는데, 네. 이걸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 했더니, 네. 최순실 씨 지인의 지인들 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네네. 아니, 국보보물급 위작, 이런 비리가,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죠. 네. 자. 아니, 아니, 법인 허가는 네.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 문체부 과장한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법인 내부에 비리가 있었으면 법인 대표의 책임인 거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자, 어쨌든 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좀 늦게서야 알았다. 정말 탄핵 초창기에 우리 김민수님이 이렇게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했다면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서울중앙지검이 네. 문체부 채용비리랑 문화재비리를 수년간 네. 수백만에 접수하는데 네. 이걸 수사도 안 하고 수사 결과를 보니까 피사실 공표하는 걸 아주 즐겨하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이. 네. 특기 같은데 그게. 네. 우리나라 이 법을 다루는 법기관이 불법을 하고 있다 이 얘긴데요. 불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질이죠, 정치질. 정치질. 이 중립에 있어야 될. 네, 공무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면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그렇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해야죠. 네. 왜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정치검찰이라 그러는데. 네, 정치검찰. 검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정치질. 네네네. 문화체육관광부
채용비리, 승진비리, 전직비리하고 문화재비리 수사하느라고 네. 아니 피사실 공표하는 게 특기인데 왜 피사실 공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이 네. 최순실 씨의 헌법적 지위가 국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조지고 네. 공무원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네. 문체부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 언론도 제가 JTBC 기자들한테도 수백만의 제보를 한 거예요. 그거를. 네. 똑같은 내용. 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내용하고 네. JTBC에 제보한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 근데 JTBC에서도 보도를 안 해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피사실 공표를 안 하고 네. 문체부를 비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탄핵 그 소추 대상의 검사는 예외예요, 예외. 네. 검사는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에요. 아, 검사가 네? 헌법이죠. 악조요, 악조. 헌법에 악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헌법 65조 1항에 보면 네. 검사가 없어요. 탄핵 소추 대상 조항에. 검사는 탄핵이 안 된다.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이걸 유추해 보면 네. 검사구나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 네. 검사들이 헌법을 만들었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네. 자기가 검사니까 검사는 쏙 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12시가 넘었고요. 시청자 전화를 첫 번째로 연결을 했는데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1시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JTBC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모실 법 했을 텐데 아니면 다른 방송이라도 뭐 TV조선이나 아니면 KBS나 MBC나 그런 곳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JTBC는 네. 그 위작 비리는 네. 문화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걸 비슷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위작인데 네.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게 그 JTBC 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네네. JTBC 사장, 홍석현 사장, 네. 이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손에 5손가락 안에 꼽을 홍석현 사장, JTBC 사장하고 네. 친한 걸로 네. 신분이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문화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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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사립박물관에서 소장을 많이 하고 있죠, 문화재는. 네네. 갖고 있어야 뭐 이걸 위조하든 변조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장난을 네네. 치려면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많이 갖고 있는 게 홍석현 JTBC 사장 그 가까운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JTBC가 그걸 취재를 안 하죠. 아니, 했을 수도 있어요. 음. 하고 사실관계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네. 보도는 안 하죠. 왜냐하면 홍석현 JTBC 사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야. 많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네. 자, 이 락TV는 평소에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죠. 락TV 평소에 보다가 이거 네. 이쯤에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주제가 안 맞아서요. 주제가. 자, 주제가 안 맞았는데 오늘 이 박지원 씨가 이 예측한 4월달 석방 예측 이 주제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서 이 전화를 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분도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다 아는데 네. 이제 와서 자기가 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석방이 아니고 네. 그분도 알아요. 무효라는 것을.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제 와서 나는 알고 있었다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다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석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야. 자, 오늘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종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유권 해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또 이 락TV와 연결할 기회가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네네네. 제가 전화번호를 좀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네. 또 지는 달이 저 안 잡아가면 가능합니다. 네, 지는 달, 이 또 하나의 유행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참칭 대통령, 네, 참칭 대통령. 대통령 지는 달. 페이크 변호사. 프레지던트입니다. 아, 페이크 프레지던트. 페이크 프레지던트. 네. 자, 감사드리고요. 참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경호팀을 붙여서라도 이 한번 단상에 모시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또 뭐 전화 통화를 하든 한번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내용을 네, 로봇이 읽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던데요, 보니까. 네, 어떤 거요? 로봇이 읽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네, 제 블로그에 있는 이 포스트 이 내용을 네. 그 로봇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 레코더, 네, 뭐 그런, 텍스트를 읽어주는, 예, 예. 네, 텍스트를 읽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지폐에다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방법이 많다 이거죠, 제 얘기는. 네, 제가 꼭 나서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 얼굴을 안 비춰도 네, 네, 네. 방법이 많다 이거죠. 자, 오늘 저희와 지금 통화 연결돼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도 저희가 이게 짤방이라고 이제 방송을 잘라서 올리는 게 있어요. 짤방. 네. 아, 예, 예. 짤방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 1시간 넘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길지만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너무나 또 이해가 쉬운 그런 말씀들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짤방으로 올려서 잘라서 제가 이 락TV에다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면 아마 그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갈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 너희 국회가 우리를 속였냐? 네, 이 국회 해산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큰일 났네.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헌법조문 법조문을 네네.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무슨 꾸며낸 게 아니고. 네네. 저도 이게 들어보면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뭐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신이 그냥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건지 진짜 이 법을 아시는 분인지 그 정도는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이걸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물어보시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네. 얼굴이 빨개지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네네. 왜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알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네네. 자, 어쨌든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네. 한번 연결할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춘천님, 오늘, 너무, 오늘 말이죠. 이 락TV 역사상 리오 라이브 락TV